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교재는 293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293페이지 우리 취득세 볼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근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의 개요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출제비중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출제되는데 조세의 의의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조세의의는 뭐 처음에는 교양 삼아서 보는 거고 다만 조세의의 중에서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전 납부 원칙이라고 그랬죠? 금전 납부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지방세법상 고개를 드시고 지방세법상 물납은 자, 많은 지방세 세금들이 있지만 어떤 것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다른 지방세 세금은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2015년도까지는 물납이 허용되는데 다만 이제 개정 될 예정이죠. 그래서 입법 예고 나와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을 이제 폐지할, 삭제할 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예고가 다 와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양도소득세는 개정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음표로 해놓고 일단 넘어가고요.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또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혔고 또 그 다음에 각 세목들의 우리 주요 세목들의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제가 횟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횟집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죠? 예. 자, 여기 봅니다. 5개 주요 세목들이 있는데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주요 세목이 있는데 이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성격. 이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직접세예요? 아니면 간접세예요? 자, 우리 조세 분류에서 조세 우리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납세무자가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이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 간접세예요. 직접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세. 그래서 직접세라는 것은 이거 안 했나요, 우리가? 분명히 했는데 언제 배웠냐는 표정이 되겠어요. 직접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근데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등등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자, 다른 사람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내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고 5개 주요 세목은 뭐라다? 직접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또 이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라고 그랬죠? 자, 조세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은 그냥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뭐라고요? 보통세고 사용 목적이 애초에 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들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목적세 종류,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종류 4가지가 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교, 농, 찌찌.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자, 지방세, 목적세, 찌찌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세, 찌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자, 목적세 종류. 아이고,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다 같이 시작. 교농, 찌찌. 얘네들이 목적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목적세고 얘네들 자, 목적세 4가지 빼놓고 나머지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보통세,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이 부가해서 얘네들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자, 줄여가지고 부가세 신고 얼마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했습니다. 자, 독립한 생명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인데 교육세는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 한 가지 기억하고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네 집 자식이나 우리 마을 어떤 마을 입구에 아름드리 나무 아래 평상에서 어른들이 얘기 나오는 그런데 그 마을 젊은 애가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까고 지나가면 어른들이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 싸가지 다시었구나 바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두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자 어떤 얘기를 해줬냐. 자 농어촌 특별세를 줘서 총론에서 보면 네 집 자식이나 이걸 또 올리라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세법은 입에서 자꾸 이렇게 입에서 소리를 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농어촌 특별세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독립세고 이 5개 주요 세목이요. 우리 세금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그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 나가야겠는데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눴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요, 종량세예요. 네? 종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뒤늦게 와서 대답하잖아요. 지금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게 뭐라고요? 종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가액,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뭐 재산 가액, 벌어들이는 소득 금액,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건데 종량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이렇게 세금 계산되니까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개 주요 세목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 얘네들 공통적인 성격 다 뭐라고요? 얘들은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가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걸 배웠어요. 또 우리가 조세 분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는데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을 외울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자, 다만 시험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걸 잡으라고 했어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자, 이러이러한 국세로 뭐 또는 지방세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문제 나올 때 그걸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고 지방세는 근데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 취득세 과세 주체예요. 세금부가 징수 권한인 자. 누가 취득세는 부과하는 세금이냐. 자, 취득세를 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고.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가 과세 주체고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군구고. 그래서 6회 시험에서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 등록면허세. 얘는 자치 구세지 특별시세가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을 또 배웠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분류하는데 부동산 우리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계정으로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그래? 보유과세, 보유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또 익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우리 징수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을 배웠는데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징수 방법 보세요. 아니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시든 뭐하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이에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지는데 신고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 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입이 이거 모아지는 것 같아요.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이제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1차적으로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이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납부 기한이 있었는데 고지서에 납부 기한 내 미납부, 납부하지 않았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이번 순에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 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뭐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만분의 3률로 0.03%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자, 보통징수 방식은 표정이 어두워졌어 우리 저기 보통징수 방식은 본인이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해보는 게 야, 참,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짐작을 해보면 야, 참 내가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한 거야 혹시? 지금 그런 표정인데 야, 이런 것도 일주일 전에 배웠는데 자, 실력 차이는 딴 거 없어. 집중해서 듣느냐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게 딴 거 없어요. 짜투리 시간 같은 것을 자꾸 상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는 딴 거 없어요. 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난 사랑에 빠진 거야. 에. 그런데 무슨 그 사람이 만날 때만 생각이 나고, 맞아. 만날 때만 생각이 나고, 평상시에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 문득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이 끝나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시간,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 차로 운전하는 시간, 뭐 누굴 기다리고 있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화장실에서 뭐 여러분들이요. 의미 없이 그냥 별다른 거 어떤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떠올려보고. 그래서 교농 찌찌가 문득 떠올랐어. 근데 이게 어디서 배운 거더라 하면서 한번 떠올려보고 세법에서 배운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져보놓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자, 사랑이 깊어지느냐 안 깊어지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느냐 안 깊어지느냐는 딴 거 없어요. 평상시에 문득 떠올리느냐 안 떠올리느냐 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보통징수 방식은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무자에게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럴 때 납부 기한 내 미납부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6회 시험 지문에는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징수를 할 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어요. 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납부기한이란 말 나오고 미납부했다. 그럼 뭐예요 이거?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지방세 이번 순환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날라오죠. 세금 내라고.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에이 자꾸 시통에 버리고 여러분 집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가 계산하겠다. 돼 안 돼? 안 돼.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됐을 때 뭘 안 했다고 가산세 몇 프로 적용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고. 자, 국세에서 우리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유세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말면 돼요. 이번 순환에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유세 딱 보고 걔는 휴통에 버리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웬만한 주요 국세들은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우리 세법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들이 원칙적으로 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다시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보통징수가 원칙이다. 취득세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금방 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원칙이다. 보통징수 원칙이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원칙이다. 보통징수 원칙이다. 신고납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신고납부 원칙이다. 보통징수 원칙이다. 보통징수가 원칙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가세 원칙이다. 신고납부 원칙이다. 정부부가가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정부부가세입니다. 정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가세가 원칙이다. 신고납부 원칙이다. 신고납부입니다. 종부세 빼놓고 웬만한 국세도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빼놓고 나머지 국세들 다 주요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여러분들 배웠고요. 징수 방법. 우리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하는데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우리가 중가산금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반 가산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다음날 활불떡 뛰어가더라도 일단 가산금, 일반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편의상 나눠놓은 거예요. 사실은 법령상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일반 가산금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 몇 프로 깔아놓는다? 3%, 100분의 3% 일단 깔아놓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기한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나왔는데 31일 하루 넘어서 8월 1일 날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3%, 100만 원에 3%니까 얼마? 3만 원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여기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그럴 때 중과상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이요? 60개월, 5년,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가 지자체,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산금, 일반 가산금 3%, 그 다음에 중가산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산금은 보세요. 제가 시간에 적어드린 게 가산금, 일반 가산금과 가산금은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정리해드리면, 가산금은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은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가산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일단 결론만 그냥 적어놓으세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나눠지는데 학자들이 나눈 거예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지는데, 가산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금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일반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몇 프로? 3%예요.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중가산금은 매 1월, 납기 지나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60개월, 60월에 한해서 중과상금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에 최대 몇 프로까지?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고지서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다. 그럼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습니다. 일반 가산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최대 75%까지 적용되니까 체납세액이 1,000만
1000만 원이면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산금에 관한 얘기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가산세에 관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산금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산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산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가산세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는 얘는 신고 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얘는 조세 포함해요.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 시계산한 세금 100만 원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보냈으니까 얘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가산금하고. 그 다음에 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여러분 보세요. 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가산세는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고는 만약에 했는데 납부만 안 했다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둘 다 안 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자,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40%,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 기본서 나오면. 근데 이거는 보세요.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돼요. 의무를 불성실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0.03%의 율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어떤가나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배우고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 연습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안내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이고 가산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것은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라는 거 의의를 어떤 때 적용되는지를 구별하시고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만 한번 비교해서 구조를 보고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징수 방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게 어떤 거였냐면 저 여러분 봅니다. 또 어떤 걸 배웠냐.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291페이지 배웠어요.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오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졸리고 약간 뭐 졸음이 막 밀려올 때는 사실은 뭐 물 밀듯이 밀려올 때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서. 그랬더니 제가 어제 강의하는 곳에서 어떤 전업반이었는데 수강생이 어제 온풍기를 틀어놨더라고요.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그냥 어제 비가 좀 주적주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저 직장 갔다가 이제 전업반이었는데 막 졸리고 그러니까 오전반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막 들썩들썩하니까 조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전업반은 이제 직장 갔다가 이제 뭐 날씨 춥고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쌀쌀한데 요즘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래도 쌀쌀한데 온풍기를 틀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와가지고 그 한 수강생이 계속 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서 공부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내 서서 두 번째 시간까지 내내 서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앉을 때 안 됐냐 그랬더니 그래도 졸립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서서 공부한 저 친구였어요. 한 2시간을 서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지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봅니다. 291페이지 배웠었죠. 간단하게 우리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무 자, 성립이요. 성립.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뭐 60일이 경과하는 때, 30일이 경과하는 때 사업들하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우리 용어 설명드렸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고 매년 6월 1일이죠. 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 납세무 성립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 성립한다. 맞고시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납세의무 확정에다가 써놓으셔 여러분들이 누가 세금 계산하는지 써놓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예?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돼지꼬리 납세의무 확정에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써놓고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이 나오면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의무자가.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납세의무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고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해? 과세주체가. 어느 때 납세의무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아직은 뭐 정확히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해만 좀 하세요. 말의 의미만. 자, 나중에 시험은 이거라서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하여 또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정을 골라라. 또 뭐 재작년 같으면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납세의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신고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니까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요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소멸은 뭐 납부 등을 통해 소멸하는데 우리 교재 안 나와 있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291페이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 나머지 애들은 나중에 차차 이제 배워나가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93페이지 오늘 자, 제2편 지방세를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혹시 야구 보셨습니까? 한일전? 예? 아니, 야구 보셨어요? 그래 좋아하시는구나. 강하시구나. 그래. 예. 자, 기침을 좀 가리고 해. 자, 아주 그냥 파편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다. 엄청 세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봅니다. 제가 야구를 보니까 여러분 그 한일전을 보면서 뭘 느꼈냐? 저는 그날 저녁 강의가 없는 날이어가지고 오전 강의만 하고 저녁 강의가 없는 날이어서 끝까지 제가 그 야구로 한일전 1회부터 9회까지 다 봤어요. 1회부터 8회까지 보는데 거의 뭐 진짜 뭐 자존심 상하고 이거 괜히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예, 좀 패색이 짙고 자 그랬는데 그 9회 극적으로 우리가 역전을 해가지고 그쵸? 그랬는데 제가 보면서 역시 끝까지 뭐든지 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끝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면 역시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항상 남아서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준비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그리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공부했느냐 기초입문 과정에서 자 조세의를 살짝 우리가 교양 삼아서 살펴봤고요. 조세의.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있잖아요. 조세 분류.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좀 익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요 세목들의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성격을 파악했고요. 자, 시험에서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징수 방법을 배웠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기서 우리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 그 다음에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세에서 7문제가 출제되고 국세에서 7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취득세에서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취득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3문제 내외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 내외로 4문제가 물론 출제된 적도 있지만 27회 시험은 한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6회 3문제 나왔고요. 자, 어떤 걸 공부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면 성격이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주세이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각 세목들 성격이요. 우리가 사람도 만나면 성격부터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성격,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주세냐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의 개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뭔지 개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취득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자, 요거 정확히 써드릴까요? 과세 대상이에요. 취득세, 과세 대상. 이런 것들이요. 과세 대상.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것들이 역시 이번 26회 시험에서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누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 이 부분은 자, 25회 시험 때 개정세법이 출제가 됐고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또 역시 이 납세무자 부분이 26회 시험에서도 제가 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납세무자, 과세대상, 취득의 유형에 관한 요런 것들을 종합문제로 한 문제 골고루 섞어서 26회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지문 속에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취득의 시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예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지가 문제가 돼요.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건지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랬을 때는 자,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봐서 어느 때부터 건물 신축했을 때는 어느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가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고 시험에서 이것도 틈틈이 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취득 시기 같은 것은 이제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이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취득 시기는 간단하게 살짝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봅니다. 또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냐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25회 시험에서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종합 문제로 한 문제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26회 시험에서는 세율에 관해서는 최대 2문제, 한 문제, 무조건 한두 문제, 무조건 세율에 관해서는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26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종합문제가 한 문제, 또 세율에 관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율에 관한 문제가 또 표준 세율에 관한 거 나왔고요.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두 문제가 참 세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세율에 관한 부분이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세금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금을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럴 때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데 납세 절차도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요, 비과세요. 어느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하지 않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세 문제가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문제로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나오고요. 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납세 절차에 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성격이요. 자,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자, 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성격 같은 것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하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자, 목 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길게도 뒤로 화끈하게 한번 제낍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벌써 보니까요 벌써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원에 적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학원에 적응했다는 게 뭐냐면요 첫 주에는 사람들이 막 딱 이제 첫 주 두 번째 주 막 나오더니 이제 슬슬 11월 말이 되면서 있죠 수업들을 빠지더라고. 이제 수업들을 빠져. 벌써부터 이제 학원에 적응해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빠지기 시작이야. 그 처음에 그 결의에 차고 처음에 그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눈빛들 있잖아요. 그 눈빛들을 제가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주 되지도 않아가지고 벌써 수업 빠지고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동강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구멍이 돼서 자 오늘 보면 알겠지만 지난 첫 강의를 안 들으면 오늘 연결이 안 돼요. 오늘 강의를 안 들으면 다음 강의에 연결이 안 돼서 중간중간 계속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빠졌다가 이제 보충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더 빠지게 되면 그러면 아유 11월 입문과정은 포기다. 자 1월 달부터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고 1월 달 들어서서 또 초롱초롱 열심히 하다가 또 빠지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이해지셔서 이렇게 되면 또 1, 2월 달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초 과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93페이지 지방세, 제2편 지방세에서 취득세를 봅니다. 총론 의의요. 취득세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의 취득 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행위세라는 거예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법령상에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세 인조세는 아닌 것을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쓸 때.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분류한 거니까 말뜻만 짐작하면 돼. 행위세는 뭐냐?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어요. 그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행위세. 그다음에 취득세는 유통과세. 자, 재산권 취득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라고 했죠? 유통세. 그래서 자 취득하니까 소유권 오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요. 대물세라고 했는데 이 물세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물세라는 게 뭐냐? 이거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용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를 또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초 과정에서나 설명드리지 나중에 1월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3, 4월 달 순환부터는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월어가 아니라 물질이죠.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 이게 물세예요.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하는 게 물세인데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은 있죠.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물건
각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개별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개별과세한다. 물건학과.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면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우리 주요 지방세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에서 토지를 제외하고요.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등을 보유할 때 재산세는 이렇게 물세를 취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막 적느라고 적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제가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제 카페에.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 총론 부분은 올라가 있어요. 오늘 이제 배운 취득세 부분도 제가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 그때 정도에 올려놓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약 정리. 자, 그래서 우리 메일 정리 노트라고 해서 OX가 지금 나가고 있죠.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하여튼 또 제 그 카페에 오시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물세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노원구에 있는 A라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하는 A 주택의 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B 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고 쳐요. 취득하는 가격이. 그러면 같은 날 이 갑이 주택 2개를 취득한다고 해서요. 취득 가격을 합해가지고 7억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면 납세무자 인적사항, 취득자 인적사항을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자, 취득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취득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취득하는 이 물건만 봅니다. 자, 취득하는 A주택, 물건만 봐요.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냐? 취득하는 가격이 4억 원이야? 4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B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얼마냐? 3억 원이야? 3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등기하는 부동산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원구청장.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노원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요. 갑소유 A주택과 B주택 전부 다 갑소유네. 이 주택 가격을 합해가지고 7억 원 곱하기 세율 이러지 않고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분도요. 재산 소유자의 인적사항 안 봐요. 그냥 이 A주택의 재산가액이 얼마냐? 4억 원. 그럼 재산가액 4억 원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B주택 가격은 얼마냐? 3억 원. 그럼 3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시험에서 물어보느냐. 잘 들어보세요. 아직 안 배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로 여러분 느낌으로 찍을 수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예? X입니다. 제가 어떤 말이 들었어요? 지금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 표준액에 어쩌고 나오잖아요. 틀려요. 합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해요. 아셨죠, 여러분? 주택별로 지금 각각 세율을 적용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요 지방세 세금들은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상대되는 개념이 인세예요. 인세. 인세는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즉 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게 인세를 취하냐면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를 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물건별로 개별과세하는데 재산세에서 토지는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럴 때 또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또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인세고 양도소득세도 인세를 취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주택을, 토지는 토지 가격을 납세무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해가지고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 같으면 개인별로 따로따로 정부에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했죠? 합산과세였습니다. 양도소득세요.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어요. 1월 달에, 5월 달에, 10월 달에. 그러면 각각 그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도 그러니까 인세예요. 재산세, 토지의 경우 이렇게 합산과세, 인세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A라는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A 상가 토지를. 근데 이 A 상가 토지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다. 자, 또 을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B 상가 토지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한번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 고향. 경북, 경상북도. 자, 경상북도. 어디? 예? 김천. 경상북도 김천시에 시 상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자, 그랬을 때 10억 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어요. 상가 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 먼저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은 재산세 부과할 때요. 토지는요, 여러분 보세요. 주택과 달리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노원구청장이. A 상가 토지가 을 소유인데 우리 관할 구역 내 B 상가 토지도 을 소유네. 그러면 납세무자의 인적사항 고려해서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시상가 토지는 있죠? 이거는 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민 시군구에는 뭔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김천시장이요. 김천시장이 자 시상가 토지는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다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자,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의 토지를 합산 아닙니다.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소유자별로 합산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주택은 근데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주택은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세와 인세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뭐라고요? 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국세 2개 주요 세목, 종부세, 양도세는 뭐 한다고요? 인세, 합산과세예요. 중간에 딱 껴있는 요 재산세만 자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했냐면 나의 지금 제스처는 뭐냐면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고 그러지 국가간이라든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좌우당간 힘있는 애들 사이에 있을 때는 좌우당간 생존법, 최고의 생존법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양다리 걸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고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인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고 용어 설명드렸어요. 자 보시니까 성격에서 동그라미 3번 물세입니다. 물세인데 그러니까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하고요. 또 비례세율이란 말이 있는데 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 이따가 이제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은 물세 나오면 개별과세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읊는과세력 성격이 있는데 이것도 줄 긋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성격을 분류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읊는과세 말 뜻만 짐작하면 되는데 응할 응이에요. 응할 응. 조세부담 능력입니다. 조세부담 능력. 자, 그러니까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뭐라고요? 응능과세입니다. 응능과세, 응능세 또는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줄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5번의 실질과세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건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만 이해하면요, 많은 내용을 우리가 기본서 이제 저 나와서도 그렇고 문제 풀 때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 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